안녕하십니까. 키스의 성형외과 이주호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동영상 강의 주제로 우리가 가슴술 재술에서 이제 고민하는 점들, 흔히들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재술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1차 술에 비해서 좀 고민이 많으시죠. 그 고민들을 몇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서 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대체적으로 재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자, 보형물 제거를 해야지 뭔가 이제 재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형물 제거만 하느냐 아니면 보형물을 싸고 있는 이 피막 제거도 하느냐, 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재수하는 이유에 따라 가지고서 이건 전부 다 달라지는 질문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재술에서의 원칙은 유방술에서 재술까지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만큼 이걸 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제 환자분이 절박하게 생각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런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피막을 대체적으로는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피막은 원래서부터 몸에 있었던 구조물이 아니죠. 보형물이 들어가면은 이 보형물과 자기 유방 조직 사이에 하나의 어떤 배리어가 되는 그런 것이 피막입니다. 배리어라고 하면은 이제 경계면, 어떤 바리케이트 이런 것처럼 몸에서 신설해 가지고서는 이 보형물 때문에 만들어낸 이제 그런 것이 피막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게 이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원래 있었던 보형물을 이렇게 제거를 한다 그러면은, 자, 뭐 구축이 왔든 뭐 어쨌든 해서 제거를 한다 그러면은 이 피막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피막과 공간이 남게 되는 건데, 자, 피막과 공간이 남은 요 상태에서 보형물을 쏙 빼놓고 난 다음에 이걸 그대로 놔뒀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일단은 보형물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피막하고 피막 사이는 공간이에요, 공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자, 이런 공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에어가 차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이 여기에 찰 수도 있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물이나 또는 에어가 차게 되는 건데, 물이라고 하는 건 체액이죠. 체액은 뭐 꼭 피만 있으란 법은 없어요. 어떤 이제 장애성 또는 혈청성, 혈장성. 장애성이라고 하는 거는 혈장과 비슷한 성분을 얘기하는 건데, 혈청성 또는 혈장성 이런 그 체액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형물이 있어가지고서는 어떤 이제 압력을 버티고 있었지만은 그게 없어지면 이 모양이 무너지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식의 공간으로 이게 되게 돼요. 가슴이 이렇게 있으면은 피막은 이렇게 좀 약간 쭈그러진 듯한 그런 느낌으로 되고, 여기가 이제 공간으로 남게 되는 거죠. 여기에 에어 또는 장액 이런 것들이 대부분 좀 있게 마련이고, 자, 얘네들이 이제 서로 붙느냐 안 붙느냐, 붙기는 붙어요. 이거를 보형을 빼놓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다시 열고 들어가 보면은 아예 떨어져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어느 정도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아무것도 아무 공간도 용납 못할 정도로 그렇게 딱 붙어 있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는 공간이 조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 피막끼리 서로 듬성듬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피막끼리 붙은 이 살은 당기면은 이렇게 또 다시 뜯어지죠. 이렇게 피막과 피막 사이가 유착이 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리커버,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상처의 어떤 회복 기전이 제대로 일어나려고 하면 피막을 결국 뱉게 됩니다. 흉터살과 흉터살이 맞닿은 상태에서는 완벽한 유착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주고 맨살하고 맨살끼리 서로 왔다 갔을 때 제대로 이제 그 상처의 힐링이 일어나는 거죠.
살과 살필이 붙게 되는 거고, 공간도 엎어지게 되고 또 장액도 안 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피막 제거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그래요.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또 남겨둬도 괜찮겠다 싶은 경우도 또 있기는 하죠. 피막을 제거한 상태,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리셋을 의미하는 거예요. 리셋. 보형물을 넣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싶은 이제 그런 상태인 거죠. 대체적으로는 이 보형물을 제거를 하고 끝내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고, 구축이든 아니면은 뭐 보형물의 이탈이든 회전이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보형물을 새로운 거를 다시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대부분이죠. 새로 들어가는 보형물은 옛날 피막 안에 이제 있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보형물은 새로 들어온 보형물은 옛날 보형물과 또 다른 거예요. 같은 회사에 같은 사이즈를 또 넣는다고 쳐도 예전에 이제 있었던 피막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철저히 예전 보형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새로운 보형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예전 보형물과 맞춰져 있는 그런 1년이든 2년이든 시간이 지나가서 거기에 맞춰서 여물어 있죠. 그런 상태의 어떤 피막에 만약에 생짜로 이제 새 거가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 간에 이거는 또 이제 매치가 이제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 새로운 보형물은 얘네들하고 제대로 또 이제 잘 붙지도 않고 정상적인 어떤 유착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유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또다시 로테이션, 회전이라든가 보형물의 어떤 위치 이탈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요 속으로 장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찰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술에서는 항상 리셋이 먼저 이제 처음에 어떤 이제 발상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슴술은 어떻게 보면은 보형물을 딱 집어넣고 그냥 끝나는 수술인데 피막을 만드는 건 의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 몸에서 하는 피막을 형성하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피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수술이 끝나고 난 직후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후로 2주, 3주, 4주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여물게 되는데, 수술 끝나고 나서 자기 몸이 이 보형물에 대해서 얼마나 잘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구축이 되기도 하고 구축이 안 되기도 하고 촉감도 결정이 되고 또 보형물의 위치, 모양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피막이 실리콘 보형물 수술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만약에 그게 잘못 만들어졌을 때 이 피막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야 이거는 이 피막 때문에 가슴 모양도 이상하고 촉감도 이상하고 가슴 달린 것도 이상한데 달려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예전 피막이 무조건 범인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거를 없애면은 이제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살, 사실은 이제 원래 살이죠, 원래 살. 이제 원래 살과 새로운 보형물이 다시금 이제 만나게끔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리셋이고 그게 재술인 거예요. 또 한 번 해보는 거죠. 또 한 번 예전 한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 한번 완전히 이제 제로로 되돌린 상태에서 다시 출발하게 그렇게 만드는 게 사실 재술이에요. 자 그러면 또 수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것이 자, 이렇게 리셋을 해가지고서는 또 새롭게 보형물 또 집어넣는데 역시 이번에도 의상하는 일은 보형물 넣고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또 새로운 피막이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2차로 피막이 생길 것인데 새롭게 2차로 만들어지는 피막 또는 3차 수리면 3차로 만들어지는 피막. 자, 얘네들은 말썽을 안 일으킨다고 과연 이제 장담할 수가 있느냐?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첫 번째 수술에서 말썽이 됐었던 이제 피막, 요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는 이건 정말로 이제 좀 어둡게 이제 그 전망을 봐야 되는 것이고, 좀 더 밝게 재수술 결과를 보려고 하면은 리셋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절개 부위는 재술에서 어디로 하는 게 좋나요? 자, 이것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건데, 자, 솔직히 1차 수술에서는 자, 배꼽이든 겨드랑이든 요전이든 밑선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취향에 맞춰가지고서는 원하시는 대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제 특성이 의사가 뭐라고 하건 간에 내가 처음에 수술을 예를 들어 유륜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딴 거 잘 모르겠고 어쨌든 누가 어쩌고저쩌고 하든지 간에 난 유륜으로 하는 게 좋아. 자 이러면 너 유륜으로 하세요 라고 얘기해주는 의사 나올 때까지 병원을 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맞으면 거기서 수술을 하는 거고. 자 1차 수술은 마치 이제 이렇게 이건 쇼핑이나 다름이 없는데 수술 부위를 절개 부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1차 수술은 뭐 이제 좀 양보해서 뭐 환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이제 가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1차 유방 수술은 크게 뭐 이제 또 환자들에 따라서 편차가 많지는 않아요. 뭐 처진 가슴이라든가 아주 심한 어떤 이제 뾰족 가슴이라든가 뭐 폴란드 신드롬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이제 물론 이제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이제 일상적인 어떤 이제 유방 확대 수술에서는 1차에서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자, 근데 제술에서는 얘기가 좀 많이 틀려집니다. 제술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구축이든 위치 이동이든 더블 라인이든 뭐 더블 캡슐이든 장애조이든 간에 회전이든 간에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나야 돼. 해결된 거를 어떻게 해서 제일 철저하게 보고서 나와야 되는데 배꼽이나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접 시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차 수술, 이 재수술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절개 부위를 의사가 많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를 좀 권해드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겨드랑이나 배꼽이나 자, 이런 부분은 내시경을 쓰게 되죠. 자, 내시경을 쓰면서 할 때는 사실은 재수술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적절치 못해요. 그래서 2차 수술에서만큼은 절개 부위를 의사의 경험과 판단에 조금 맡기실 필요들이 있어요. 재수를 하러 이제 병원을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때에도 역시 쇼핑하는 마음가짐으로 왠지 나는 이쪽이 좋아. 자, 이런 생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자, 물론 이제 원칙은 좀 이거죠. 흉터를 여기저기 많이 남겨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자, 1차에서 했었던 절개 부위를 2차에서 그대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나 절개 부위는 1차하고 똑같이 뭐 이제 겨드랑이를 했다 만약에 근데 수술 결과가 안 좋아. 또 3차 수술 해야 돼. 자, 이거는 흉터를 한 군데 더 남기는 것만 못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절개부에서 여기서는 물론 1차에서 사용했던 거를 그대로 이제 이용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만 좋은 시야와 좋은 조작성 자,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따져가지고는 절개부에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재술 좀 심하다. 구축도 굉장히 심하게 왔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절개 부위를 될 수 있으면은 유륜이나 미지근처럼 많은 시야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권해드리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내가 구축 때문에 재수를 하게 됐는데 보형물을 새로 넣을 거 아니에요. 자, 보형물 사이즈를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부분과 이런 부분은 만약에 1차 술에서 썼던 것보다 내가 더 큰 사이즈를 쓰려고 할 때는 오히려 문제가 조금 덜 돼요. 왜냐면은 더 터주면 되거든요. 자, 피막을 갖다 뭐 제거를 했다고 치고 더 터져요. 예. 더 터주면은 처음에는 포켓이 작았는데 포켓이 더 커지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만약 반대의 경우 1차 수에서 아주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놨고 자, 피막을 다 걷어냈어요. 보형물 뺐고 그러면 공간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다가 1차보다 더 작은 보형물을 집어넣겠다.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뜨는 거를 이게 뜨는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게 조금 답이 없어요. 자, 가슴 수술은 포켓을 이제 넓히는 거는 쉬운데 일단 넓혀진 포켓을 좁히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예, 수술 기법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어쨌든 이런 경우 내가 사이즈를 더 높인다, 더 큰 걸 쓴다고 할 때는 솔직히 별 문제가 안 되지만은 더 작은 거를 내가 꼭 쓰고 싶다 또는 상황상 예를 들어 뭐 리플링이 너무 심했다든가 자, 이런 경우에는 사이즈를 줄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번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 피막이 이제 이렇게 돼 있었다. 그리고 보형물 이제 뺐죠.
그러면은 이거를 빼가지고서 이제 이 피막을 갖다가 갈라가지고 벌릴 게 아니라 이렇게 이 피막을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합니다. 이게 맨살이고 이게 피막이면은 이 피막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서는 얘는 그냥 공간이니까 요거 위쪽으로 기존 피막의 바로 위쪽으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가 있죠. 즉 기존 피막 이게 기존 공간이고 자 이게 기존의 피막이에요. 기존 피막과 자기 살 사이를 방리를 해가지고 여기를 새로운 포켓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네오플레인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를 하면은 사이즈를 작게 한다고 할 때에도 적절한 그런 공간 사이즈, 포켓 사이즈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자, 보형물의 종류는 어떻게 할 것이냐 1차에서 썼었던 보형물 자 그것이 스무스였든 마이크로 텍스처였든 또는 텍스처되었건 물방울이었건 간에 또는 식염수백이었건 간에 저는 될 수 있으면은 1차에서 썼던 거 말고 다른 거를 좀 쓰는 걸 권하고 싶어요. 자, 1차에서 만약에 스무스를 썼었다. 그러면 텍스처를 바꿔보는 거고요. 1차에 텍스처를 썼었다. 그러면 또 스무스를 바꿔보는 거죠. 그러니까 스무스나 텍스처나 다 구축이 일어나요. 이거는 실리콘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텍스처링이 좀 이렇게 오돌수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피막 구축이 안 일어난다는 법이 없어요.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1차에서 생겼던 뭔가 이 사람하고 좀 안 맞다. 그러면 그거 반대편에 있는 그런 재질을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꿔보는 권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1차가 마이크로 텍스처였다.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마이크로 텍스처는 스무스 타입 보형물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변 조직에 자라 들어오는 현상은 당연히 없고 주변 조직과 유착도 미미하죠. 그래서 유착이 좀 되는 다른 보형물로 즉 매크로 텍스처, 마이크로가 아닌 매크로 텍스처나 물방울 타입으로 바꾸는 걸 좀 권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마이크로 텍스처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지 사실은 얼마 안 됐는데 뭐 한 2년쯤 전부터 이제 의사들이 갑자기 많이 쓰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이제 시간이 이제는 2년 정도에 지나고 앞으로 한 3년, 4년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마이크로 텍스처로 수술을 했었던 분들의 수술 후 부작용들 그런 게 또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때쯤이 되면은 마이크로 텍스처를 빼면서 새로운 보형물을 이제 넣을 생각들을 그 고민들을 다 의사들이 할 텐데 그때 이제 사실은 많은 의사들도 이제 깨달을 겁니다. 마이크로 텍스처는 사실상 스무스하고 별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점.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은. 자, 구축과 위치 이동 회전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재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그런 재수의 이유들인데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쓰는 게 실리콘이기 때문입니다. 자, 실리콘은 기본적으로 매끈해요. 아무리 이제 표면 처리를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도 매끈한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구축과 위치 이동이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구축은 조직이 자라 들어오지는 않아가지고 생기게 되고 위치 이동은 매끈해가지고 마찰력이 부족하니까 생기게 돼요. 유착이 또 부족하니까. 자, 이런 거 난 다시는 안 생기고 싶다. 자, 의사 선생님 뭐 리셋을 한다 어쩐다 다시 원점부터 도돌려가지고서는 도돌이표를 한다고 그래서 똑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불안해가지고서는 이거 확증을 받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형물을 그러면 폴리우레탄으로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그런 얘기인데 이 많은 의사들이 여기에 대한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인터넷 같은 데에서는 사실은 이 재술에 대해서 일단은 가슴술은 보형물만 넣으면 끝나는 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간단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수술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또 이제 무슨 일이 또 생기곤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폴리우레탄 보형물을 또 우리가 도입해서 또 많이 써야 돼요. 폴리우레탄, 지금 마이크로탄 보형물은 구축이 사실상 거의 일어나지 않고 위치 이동이나 회전도 사실 거의 안 일어난다고 봐도 이제 무방해요. 물론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이 폴리우레탄 보형물은 들어가자마자 주변 살하고 완전히 엮여가지고서는 이제 붙어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회전이나 위치 이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드문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몇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되는 의문들, 그리고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이제 드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아가지고서 한번 이제 강의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물론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부합물은 대세는 실리콘입니다. 자, 실리콘을 우리가 이토록 많이 쓰고 있는 이유는 충분히 많이 있어요. 첫째는 원가가 굉장히 저렴하고, 둘째는 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자, 이런 점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활성이기 때문에 인체에서 무해하다는 점. 자, 이런 점들이 실리콘을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이유가 됐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폴리우레탄, 마이크로탄 모형물도 같이 좀 이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어떤 심한 구축 이런 경우에는 제가 폴리우레탄을 좀 많이 권하고 있죠. 자, 오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의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